오늘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주제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자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면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입고 의식주 그다음에 성관계를 하고 성생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들이 주로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 건강 효과라든가 아니면 제로 콜라를 굉장히 많이 드시나 봐요. 요새 분들이 제로 콜라가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로 콜라나 커피 같은 건 특집으로 해서 논문을 좀 더 여러 개를 선정해서 좀 제대로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섹스의 건강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섹스가 무슨 건강 효과가 있냐 하실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좀 우리 사회가 터부시되는 게 있으니까 좀 이거를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주제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즐거운 성관계 이외의 건강 효과 부른다 해서 면역력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열량이 소모돼서 살이 빠진다. 헬스 조선에 나왔죠. 그리고 섹스가 수명 연장과 회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또 중년의 성적 불만족이 향후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진대요. 이게 이 섹스라는 주제가 사실 굉장히 세부 주제가 많은데 제가 노인의 성생활을 좀 다룰 거예요. 우리 노인에게서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에 대해서 그동안 터부시대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건강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 주제가 되게 많아요. 오늘은 이제 제너럴한 섹스를 볼 건데 젊은이들 포함해서 이제 나중에는 섹스와 어떤 전립선암의 관계 유방암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노년에서의 그런 섹스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또 또 현황도 많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현황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60살, 70살 노인분들이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논의가 일단 오늘은 좀 편한 논의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뭐냐면 이제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저널이 있어요. 섹스 분야에서. 그래서 두 개가 그거고 하나가 이제 에이지 앤 에이징이라고 노인학, 노년내과 약간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이 Benefits of Sexual Activity on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Sexual Health During COVID-19 Breakout. 그러니까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섹스를 한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했냐, 사이콜로직하게 그리고 얼마나 더 해피했냐 뭐 이런 논문이고요. 이제 둘째 논문은 섹스를 많이 하면 뭐 이제 전립선암 위험이 좀 감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한번 진실인지 파헤쳐보고 세 번째는 섹스가 노인에게 있어서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 첫 번째 논문에서 보면은 그림만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논문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게드 7 스코어랑 PHQ 9 스코어가 있는데 게드 7 스코어가 불안을 보는 거고 PHQ 9 스코어가 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드 7 스코어가 낮으면 좋은 거고 PHQ 스코어도 낮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섹슈얼 액티비티가 있는 쪽이 녹색, 그다음에 없는 쪽이 주황색이에요. 근데 게드 7 스코어가 파트너랑 같이 사는 경우랑 파트너랑 같이 안 사는 경우 모두 공이 섹슈얼 액티비티가 있는 경우에 더 낮았죠. 그러니까 불안이 좀 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섹슈얼 액티비티가 있는 경우에 더 PHQ 스코어, 그러니까 이거는 디프레션 우울증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 공이 모두 낮았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게 예, 뭐 위드 위드아웃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더 낮았죠 전반적으로. 섹슈얼 액티비티가 있으면 더 낮았어요. 그 코비드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불안감이나 우울감 모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즈비로 본 거예요. 오즈비로 봤을 때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오즈비로 봤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 오즈비로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더 우울증이 발생할 리스크가 높았네요. 1.66배. 그 다음에 섹슈얼리 인액티브한 경우에 액티브한 경우보다 1.33배 높았고 섹슈얼리 인액티브한 경우에 이제 이 락다운 기간 말고 코로나로 이제 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한 기간 말고 그 전에도 인액티브한 경우엔 거의 영향 또 1.22배인데 신뢰구간 1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인액티브한 경우는 액티브한 경우랑 비교해서 뭐 상관없었는데 딱 코로나 기간 동안 인액티브하게 변한 커플은 좀 우울해졌다는 거죠. 애초에 섹스를 많이 안 하던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영향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조금 있긴 한데. 그다음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부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경우에는 우울증이 컸죠. 오즈 레이쇼가. 그 다음에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는 40세 미만인 경우보다 1.91배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논 헤테로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신뢰관 1을 포함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 남자 커플, 여자 여자 커플인 경우에도 뭐 크게 차이 없었다. 남녀 커플인 거랑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떤 정신과적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우울증의 어떤 오주비가 컸고요. 그 다음에 템포러리 레이오프는 일시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잘린 거예요.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잘린 경우도 우울증의 확률이 높았고, 언임플로이드는 그냥 아예 고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안 된 경우에도 높았고, 그 다음에 불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성이 높았죠, 남성보다. 그 다음에 섹슈얼리 이넥티브 듀어링 락다운, 그러니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섹슈얼리 이넥티브하면 액티브한 경우보다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전부터 이넥티브 했다면 상관이 없었죠, 비포 듀어링 락다운. 예, 아까랑 똑같았죠. 그 다음에 그 락다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불안감의 어떤 불안 장애의 그 오즈비가 컸고, 그 다음에 40세보다 초과인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가 40세 미만인 경우보다 오즈비가 1.8배 정도 됐고, 역시 그 남자 여자 여자인 커플은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이 그런 거 여부는 호모섹슈얼, 헤테로섹슈얼. 그 다음에 이전에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불안 장애의 오즈비가 컸죠. 1.82배.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잘린 경우는 1.27배 컸고, 아예 고용이 안 돼 있던 경우도 1.26배인데 요것도 약간 마지널하네요. 이 논문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구조방정식 같은 걸로 이렇게 경로 분석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보여준 건데 뭐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랑. 마지막으로 그 인지기능 쪽에 미치는 영향을 볼게요. 딱 요 표 두 개 보시면 되는데, 요 표 보시면 돼요. 제 거를 좀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 12개월 동안 너가 섹슈얼이 액티브 했었냐? 그래서 했었던 사람, 아니 그렇다, 아닌 사람. 그래가지고 이 p-value는 안코바라고 그 어떤 통계 모델이 있는데, 아노바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반복 측정을 포함한 건데, 그게 이제 p-value가 유의하면 이 두 군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넘버 시퀀싱은 뭐냐면 1, 2 동그라미 4 해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하면 3이죠. 뭐 그런 이제 인지 기능 능력을 보는 거고, 리콜은 뭐 단어 3개 불러주고 똑같이 말해봐. 뭐 한 딴짓 한 1분 하다가 또 똑같이 말해봐. 아까 말했던 단어 3개 갑자기. 그렇게 해서 리콜을 보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예, 여기 설명도 있어요 앞에 뭐 메서드 부분에 보면. 그래서 보면은 더 높았죠. 예, 섹슈얼리 액티브한 경우가 더 남자에게서 더 높았죠. 점수들이 보면 넘버 시퀀싱 리콜 둘 다 p-value 유의했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죠. 모델 1, 모델 1, 2, 3으로 갈수록 더 많이 보정한 건데, 그 혼란 변수를 뭐 그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하여튼간 이거 유의했죠. 이것도 유의했죠. 0.05 아래면 유의한 거예요. 유의했죠. 그러니까 모델 6개에서 다 유의했어요. 섹슈얼리 액티브했던 과거 12개월 동안 남자는 인액티브했던 남자보다 기억력이나 아니면 넘버 시퀀싱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였습니다. 인지 기능에서. 여자는 근데 차이가 없었어요. 여자는 넘버 시퀀싱은 차이가 아예 없었고, 이 세 개 모델 모두 리컬, 그러니까 단어 기억하는 건 세 개 모두 차이가 있었네요. 뭐가 더 높아요? 섹슈얼리 액티브했던 사람이, 여성이 그 섹슈얼리 인액티브했던 여성보다 리콜에서 점수가 더 높죠. 넘버 시퀀싱은 비슷한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공이 모두 섹슈얼리 액티브 했다면 과거 12개월 동안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더 좋았다. 남자가 특히 더 좋았고 여자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논문 3개를 살펴봤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가 터부시하는 그 섹스가 사실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논문 안 했네요. 예, 마지막으로 합시다. 이거 2개만 했네. 예, 그래가지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러니까 섹슈얼 액티비티랑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용량 반응 관계를 좀 봤는데, 메타 분석인데, 요게 핵심입니다.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섹슈얼 파트너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립선암의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요거를 본 건데 섹슈얼 파트너가 가장 많은 그룹하고 가장 적은 그룹을 비교했어요. 가장 많은 그룹하고 가장 적은 그룹 비교했더니 그 전립선암의 오즈비가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해 상대 위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배 높았다는 거죠. 그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95% 신뢰 구간이 1.14에서 1.70이니까 40% 정도 섹슈얼 파트너가 가장 적었던 군보다 가장 많았던 군이 한 40% 많이 생겼구나. 전립선암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넘버 오브 섹슈얼 파트너가 3명, 6명, 9명, 12명 이제 인타이어 라이프죠. 39명까지 늘어날 경우에 상대 위험도가 이거 똑같아요. 리스크 레이시오 렐러티브 리스크 똑같은 거예요. 상대 위험도가 전립선암이 점점 증가하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다 1보다 위니까 95% 신뢰 구간이 점선이에요. 그래서 스플라인 모델을 보면 되고 리니어 모델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모델 보면 1.2배, 1.3배 한 20%에서 30%까지도 늘 더 많죠. 한 명이었던 군보다. 섹슈얼 파트너가. 그래서 섹슈얼 파트너가 많아질수록 전립선암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건 여기 보면은 그러면 처음 성관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관계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기 보면은 상대 위험도가 줄어들죠. 점점 이게 0.8에서 0.5까지 0.7까지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늦게 성관계를 시작할수록 특히 20살이 넘어서 시작할수록 줄어들죠.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어린 나이에 시작한 군하고 많은 나이에 시작한 군을 비교해 보면 많은 나이에 시작한 군일수록 가장 많은 나이에 시작한 군일수록 저 어린 나이에 비해서 시작한 군에 비해서 0.86배 낮았죠. 95% 신뢰 구간도 0.76에서 0.98. 그러니까 한 14% 정도 낮았다는 거죠. 그 평균적으로 그 전립선암의 위험이 늦게 시작할수록 첫 성관계를. 그럼 이 두 개만 한번 놓고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립선암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지금? 잘 모르죠, 우리. 근데 옛날에 자궁경부암도 몰랐어요. 저희가 자궁경부암 왜 생기는지 몰랐는데 이게 미국에서 어떤 연구자가 밝혀낸 거예요, HPV를. 그거 뭐 전기도 많이 나와 있죠. 뭐 영어로 된 그런 책들. 그분의 전기 뭐 저 이름도 기억했었는데. 예. 이게 황당한 가설이지만 한번 가설을 세워봅시다. 전립선암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퍼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성병같이. 섹슈얼 파트너가 많을수록 섹슈얼 인터코스를 일찍 시작할수록 위험이 커져요. 딱 맞지 않나요? 역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전염성이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균 같은 게 있었으면 설명이 되지 않나요? 이 현상이? 역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균의 범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이 일어났을 때 6.25 때 이게 뭐냐 했는데 역학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죠. 미국에서. 이거는 바이러스다. 근데 뭐 미생물 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개 현미경 갖고 와서 샘플을 봤더니 이거 뭐 렙토스파이라 아니냐, 균 아니냐, 어떤 뭐 매독균 같은 일종의 그런 균이에요. 성병은 아니고 하여튼간 유행성 출혈이니까. 그래서 뭐 갑론을박이 벌어졌대요. 근데 결국에는 역학자가 이겼죠. 이거는 바이러스성으로 퍼지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립선암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성병의 일종인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헬리코박터가 그랬죠. 헬리코박터 균 처음 발견한 사람이 보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하고 다 무시했죠. 근데 결국 헬리코박터가 위암 일으켰죠. 균이 있었어요. 심지어 충수돌기염, 우리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충수돌기염이 감염성 질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면 감염성 질환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나 봐요. 되게 황당한 얘기죠. 지금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황당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의학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 전립선암은 어떻게 보면 성매개 감염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큘레이션 프리퀀시, 사정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 위험도, 전립선암의 상대 위험도가 변하는 건데, 이게 잠깐만요. 예. 이게 전체 나이, 요게 20대에서 29살, 이게 30에서 39살, 이게 40에서 49살이에요. 그래서 이제큘레이션을 일주일에 3번을 하면 가장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건 모든 나이에서. 그 다음 점점 증가하죠. 전립선암 위험이. 한 3번 정도 하면 가장 좋네요. 3번에서 4번. 이거는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았죠. 20에서 29살, 30에서 39살도 줄어드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1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95% 신뢰관 유의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40대에서 보면 3번까지가 역시 가장 떨어지죠. 그다음 3번보다 오버되기 시작하면 점점 조금씩 늘어나서 한 12번, 한 5번 넘어가면 1보다 커지네요. 오히려 15번 이상은 사정을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나눠서 본 거고. 잠깐만요. 이게 제가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음, 이걸 미리 뭐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왔어야 됐는데, 아 이게 일주일일 거예요. 잠깐만요. 메소드 한번 볼게요. 네, 이 부분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저 편집 안 이거 이 부분 편집 안 할 거예요. 네.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이거 제가 나중에 뭐 하여튼간 일주일일 겁니다. 제가 조사해서 다시 혹시 뭐 수정사항이 있으면 편집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세개 논문을 봤는데 섹스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1번. 이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섹스를 많이 한 경우에 정신적으로 우울이나 불안이 덜했다. 남자 여자 모두 공이. 그다음에 이거 먼저 보죠. 나이 들어서 섹스를 가진 경우가 인지 기능이 남녀 공이 모두 좋았는데 남자가 더 그 경향이 강했다. 그다음에 섹스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섹스 나이가 늦고 첫 연령이 섹스의 파트너가 적을수록 전립선암 위험이 낮았고 그다음에 한 3번 정도 일주일에 사정을 하는 경우에 가장 전립선암 위험이 모든 나이 통틀어 가장 낮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방송이 무분별한 섹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한 명하고 적당히 하면 건강에 좋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 이게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프로스테이트, 그러니까 전립선암 위험이 커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오픈해 놓고 얘기를 하면 건강에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섹스 얘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 섹스 뭐 그렇게 나눠가지고 좀 해볼 거리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현황, 노년에서의 성생활의 현황 뭐 이렇게. 그래서 좀 하여튼간 여러 번 다뤄보겠습니다. 향후에 아주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